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옥중 경영이 가능한 것일까? 그런데 취업 제한을 법무부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슈큐브에서 이 내용 살펴볼 텐데요. 김수민 평론가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성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제한 통보를 지난 15일에 법무부가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그 특가법상 규정에 따라서 원래 내려지는 조치인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특경법입니다.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제 14조 1항에 이런 취업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012년에 이제 전문 개정이 됐던 부분인데 네네. 지금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되는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온 국민이 아는 뭐 판결이겠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서원 측의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이 혐의로 해서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이 되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지금 법무부에서 이 방금 말씀하셨던 특경법 14조 1항에 따라서 취업 제한에 통지를 해서 이 부분이 그렇다면은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이제 그 드린 질문은 아마 취지는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에 따라서 취업 제한 통보가 내려진 것이면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혐의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만약에 재소자가 있다면 취업 제한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법 규정이 이제 결국엔 제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뭐 불이익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법 규정이 조금 이제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그 취업 제한이라는 것이 특경법 14조 1항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취업을 제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것이 취업으로 볼 수 있느냐? 경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을 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취업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 우선은 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영을 이미 하고 있는 경우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뉴스에 나왔던 뭐 이런 소식도 있는 것처럼 이 기간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러면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다툼이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 징역형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14조 1항 1호에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이 기간을 취업을 제한을 두겠다는 것인데 이 문구만 본다고 하면은 이것이 그렇다면은 형을 집행 중에 있을 때는 취업 제한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좀 다툼이 있었고 지금 행정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해석을 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기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법이 가중처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형대로 살고 거기에 더해서 취업을 또 제한을 하는 건데 형을 종료하고 취업을 하는 게 종료하고 나서 취업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형을 사는 상태에서 제한을 해버리면 이건 이중처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중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법에서 규정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데 우선은 불이익을 뭐 취지가 이런 것 같다라고 해서 임의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면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 2012년에 이게 전문 개정이 됐었고 이슈 자체가 많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뉴스에 나왔던 그 부분이 결국에는 서울행정법원의 아직 1심 판결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이 그런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취업이냐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뭐 취업 제한이 되는 사람이 특히 뭐 특경법상으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럼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해석을 좀 상식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뭐 무보수라거나 혹은 뭐 직함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이 아니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일단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그 기업 경영의 기여도가 있었고 앞으로도 기업 경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재벌 총수에 대해서 선처를 해줘야 된다는 여론 또 한편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기업에 기여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취업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취업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법의 취지고 이미 취업을 했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이 논리는 취업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논리하고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둘 중에 하나만 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허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주장하는 바에 따르자면은 이제 그 등기임원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취업이 아니다. 이제 이 주장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그 말도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취업이 아닌 상태에서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네.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조리에 비춰봤을 때는 그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취업 제한의 취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그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라고 그 취지를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금전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횡령이나 배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영향력을 사후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취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무보수라거나 아니면 어떤 직함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펼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법 뭐 물론 이제 상식선에서 김수민 평론가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거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건데 그 법 조문이나 이런 이제 그 조문상으로 해석해 보기에는 이 입법 취지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니까 반박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질문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게 정말로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의 범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명확하고 그리고 이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임의로 해석해서 처분을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죄형법정주의라든지 이런 대원칙에 어긋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이슈가 됐을 때 쟁점이 됐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서 그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지 그것이 결국에는 판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그 판례를 따라서 보통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 이 처음으로 해석이 나왔다라는 것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박창구 금호석유 화학회장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제 배임 130억 원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취업 제한을 풀어달라고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거부를 당합니다. 거부를 당하고 나니까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고 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지금 1심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집행유예 기간에도 당연히 취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렇게 뭐 불승인 처분 취소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뭐 1심 이 지금 판결이 확정이 됐다. 아니면 뭐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하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여지도 아직까지는 이게 1심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쟁점이 되고 결국에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다툼의 소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뭐 다른 이제 절 예하고도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일각의 주장입니다. 이것도 일각에서는 부회장 직함도 떼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더군요. 경제개혁연대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까지만 전달해 드리고요. 뒤에 이제 이어진 인터뷰가 또 따로 있어서 저희는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